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 김순원입니다. 좋은 자리에 이렇게 발제를 맡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는 복잡하고 또 이론이 많은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논의의 그 운영상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제 그 발제문에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식전 행사에서 나왔던 주요 말, 또 오늘 여기 지금 앞에 서 있는 시민 주권이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하는 그 배경, 그다음에 우리가 왜 지금 제도를 다시 한번 좀 검토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 의하면 정부는 중앙정부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현행 헌법에 의하면 정부는 중앙정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방은 그냥 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국민주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주권에 의한 중앙정부만을 유일한 정부로 보고 모든 입법권은 국회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현행 헌법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헌법이 우리 지금 21세기의 시민주권 또는 주민주권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분권형 헌법을 개정하면서 함께 논의를 하자 하는 그런 뜻이 하나 담겨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저희들 논의하는 중요한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얘기인데 1988년도의 특별한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위한 지방자치였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민주화 항쟁이 굉장히 강할 때 그때 구호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직선제고요. 또 하나가 지방자치제 부활입니다. 이때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아주 주민을 위한 구체적인 이런 설계 위에 쓰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그러한 완전한 제도를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출직제만 수용이 되면 어떠한 제도도 받아들여라 하는 게 그 당시 정책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제도를 준비했던 내무부는 모든 제도를 내무부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단체장은 임명직으로 유지하고 지방의회만을 출범합니다. 그게 91년도 지방자치법이죠. 그러다가 3년 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됐을 때 단체장도 직선제로 바꾸게 되는데 그 결과 우리는 두 번의 여야 간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 만약 김대중 대통령의 그와 같은 예견이 없었으면 아마도 현재도 정권 교체를 못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이 맛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 20년을 되돌아봤을 때 그 당시에 지방자치의 가장 귀중한 미션, 여야 간의 정권 교체는 이미 당선을 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지방자치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지역 주민에게 좀 복리를 증진하고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지방자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우리가 1988년도 만든 제도를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하는 그런 체질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유인물 40페이지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럼 현재가 제일 뭐가 문제냐? 소위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지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조례재정권에 협소되어 있다는 건데 그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지방자치법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령들이 지방자치의 권한을 굉장히 좁혀놓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에 맞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결정권과 자기 책임의 핵심은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부과된 세금을 걷어서 그 책임 있게 집행하는 시스템인데 현재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지방세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례를 위반하게 되면 여러분 과태료라고 하는 벌칙을 행정벌을 받게 되는데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과태료 외에 형사벌은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조례재정권의 큰 제약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단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9조 10조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현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는 일이 한 100이라고 본다면 중앙정부가 70을 하고 있고 지방정부가 30의 1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최소한도 5대5나 4대6으로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다 웬만하면 다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중앙정부가 하는데 아까 대표적으로 오늘 식전 행사에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냐? 경찰과 교육제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의 지역 주민을 지키는 지방 경찰을 갖고 있지 않은데 외국의 선진국도 다 갖고 있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다 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근데 외국에 가시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은 다 지방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중앙 정부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 업무가 굉장히 작다. 그래서 향후 무엇보다도 자치경찰과 자치교육만 지방으로 돌아오면 아마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게 또 하나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흔히 오늘 논의 중요한 얘기도 자치조직권과 관련돼 있고 지방자치 단체장님이 어디 가서 늘 하시게 되면 시장이나 도지사가 국장 하나 제대로 임명할 수 없다. 자리 하나 만들어줄 수 없다 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자치조직권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로 기구를 팽창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조직을 좀 늘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재정권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세라는 세금과 지방세라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현재 여러분이 내는 세금의 80%는 이미 국세고요. 여러분이 내는 20%만이 지방세입니다. 이제 이 구조를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좀 지방세의 포션이 좀 넓히고 국세를 좀 작히자는 거죠. 근데 지금 국세와 지방세는 8대2의 구조인데 실제 쓰는 구조는 중앙이 4를 쓰고 지방이 6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세금을 걷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되돌려줍니다. 돌려준 형태가 국고 보조금이라는 형태가 있어서 돈을 줄 때 꼬리표를 탁 달아줍니다. 학교를 자라, 다리를 자라. 우리 국고 보조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용도를 붙이지 않고 일괄적으로 주는 돈이 있는데 그걸 우리 교부세라고 합니다. 교부세가 우리 일반 국세 한 20%, 19.5% 정도를 주는데 다가 형태로 내려온다. 우리가 지금 그 구조를 바꿔서 지방 정부의 재정을 좀 넉넉하게 해주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은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지방의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연말에 정례회 때 심의 의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거는 6년도 1년 동안의 정책 및 사업의 총량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항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하는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권이 굉장히 제약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권한이 집행부 중심의 예산 편성은 아니고 예산을 증액하거나 주민의 입장에서 새로 넣는 일도 못한다는 게 과연 예산권이 맞냐? 이제 그런 논의가 지금 예산권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7페이지를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하면 그거는 이제 그 이듬해에 집행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한테 용돈을 주면 주신 용돈을 제 용도로 정확히 썼는지 감사를 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의회에서는 결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결산은 그 이듬해에 한 2월이나 3월 중에 이제 이거 결산을 마련하게 되는데 통상은 이 결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설사 집행이 잘못되도록 그걸 고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지금 갖고 계시는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지방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도 하고 이제 집행 과정에 관심도 많이 갖지만 실질적으로 온 타임으로 집행부의 재정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실은 잘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한꺼번에 모든 일을 하려니까 상당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데 향후에는 집행부에 대한 그 집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좀 철저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그럼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뭐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그 7가지를 제가 보니까 서울시의회가 지방분권 7개 과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사무기구에 관련된 것인데, 자, 지금 1988년도에 내무부는 어떤 기획을 했냐면 시장의 권한은 강하고 지방의 권한은 약하게 하는 강시장 약의회의 구조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권한은 시장에게 맡기고 의회의 권한은 제약하면서 특히 의회에 근무하는 사무기구의 인사권까지도 단체장이 행사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사무기구의 인사권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 갖고 계신 유의물 한 5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1988년도 법에서는 사무기구의 인사를 행사할 때 단체장이 지방의회 의장하고 협의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의회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1994년도에 법을 바꿔서 어떻게 했냐면
의장이 추천하고 지방정부의 장이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법에 의하면 지방의 의장이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단체장이 임명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의장이 추천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 추천권 때문에 2년 전인가요? 제주도의회 의장이 이걸 헌법 소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006년도에 이제 조금 인사권을 좀 풀어줘서 지방정부에 근무하는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사무처장한테 위임을 해서 하게 좀 돼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 사무기구의 인사권은 지금 단체장이 행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지금 지방의회라는 기구와 사실 집행부는 상당히 다른 기구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단체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굉장히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구고요. 지방의회는 다양한 이익을 이게 대변하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기구가 특정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단체장이 임명하는 사무처 직원들이 지방의회의 때로 일을 보좌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게 하나 있고, 근데 가끔씩은 상당히 일을 처리할 때 보완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단체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들이 보완 유지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구구가 지금 사실 26년, 5, 6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아직도 제대로 고쳐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게 이제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54페이지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시급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유임은 맨 마지막에도 걸쳐 있는데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지방의회 사무처 인력에 대한 사무 인사권을 제가 볼 때는 빨리 지금 의회 의장한테 귀속하는 게 가장 좋겠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광역 같은 경우는 보통 작게는 한 100여 명, 많게는 한 300여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광역은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기초 같은 경우는 좀 인원이 굉장히 작거든요. 작은 데는 한 10명 정도밖에 없는 데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광역과 기초를 좀 이렇게 묶어서 인사를 하면 저는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 만약에 인사권이 독립된다면 저는 의회 감사 직렬을 좀 신설하는 게 좋겠다. 사실 지금 현재는 집행부에 감사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게 좀 형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감사 인력을 오히려 의회에 보내서 원래 의회직 직렬하고 감사 직렬을 합하면 저는 상당히 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지방의 의원님들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정책 보좌관에 관련된 제도입니다. 아까 그 김광수 의원이신가요? 예, 의원님들이 정책 보좌관이 꼭 필요하다는 건데, 자, 그럼 정책 보좌관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얘기는 저는 지방의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과연 그런 일을 잘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산 규모로만 본다면 국가 예산이 지금 400조인데 서울시가 지금 40조를 하고 있고요. 부산시가 한 13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들이 보통 한 5조에서 한 40조까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액수 그 자체를 보면 지방의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질적으로 그러면 지방의회 일이 잘하냐? 그거는 논의를 두더라도 외형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저는 정책보고과장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나 사무기구 총체의 기구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작은 규모를 갖고 있지는 않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런던 광역시라는 도시가 있죠. 영국에 가시면 그 인구 한 750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회의원은 77명인데요. 국회의원은 77명인데 광역시의 CEO는 25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고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77명입니다. 그런데 광역 CEO는 25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보면 이 구조에서는 CEO들의 봉급이 국회의원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서울시가 한 130명 정도 되거든요. 경기도도 한 120명이 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인원에 대해서 다 정책 보좌관을 줘야 되는지는 우리가 또 다른 문제다. 좀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향후 저는 광역에 만약에 정책 보좌관을 둔다면 우리 광역의원 수를 조금 조정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여러분 갖고 있는 59페이지에 대만 시의회 사례를 좀 제가 들었습니다. 대만에 가면 따이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따이베이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시의원이 한 64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제도를 갖고 있는데 64명의 시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기구의 총 인력이 한
한 115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115명이라고 하는 사무처 인력 중에 일반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을 대분해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이 갖고 있고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금 시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의 사무 인력 채용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한 예를 들면 250명짜리 사무 보려고 쓰면 4명, 그다음에 한 150명 정도 쓰면 6명 정도의 사무 인력을 쓰고 있거든요. 뭐 이런 예가 뭐 우리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예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의회가 보다 일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사무기구의 인사권을 독립하고 정책보좌관을 도입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한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방의회가 의회답게 좀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과 한 25년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물론 광역을 비롯해서 지금 지방의 의원님들이 하는 이렇게 행태를 이렇게 보면 지역 주민의 봉사자로서 되고자 했던 분들은 그렇게 많이 눈에 보이지 않고요. 마치 감투스로 좀 의회에 들어온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의장 선거가 되면 적지 않게 의장 선거로 된 파문들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되는 한 지금 의회체 사무처 기구를 독립한다든지 정책 보좌관을 도입한다는 상당히 네거티브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겠냐는 게 걱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맡긴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는지에 대한 감시 체제를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로 지방의 의원들이 의원으로서의 윤리를 충실히 좀 가져가는, 저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만약에 이런 제도를 추진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도 좀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고 그다음에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다하는 지방의회의 설립이 저는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 내에 간략한 한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